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자, 재보험 이론 실무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2차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시대에듀 유튜브에 가면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있죠.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꼭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기본 이론인 에센셜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 2차 강의가 진행이 될 거냐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2차 시험입니다. 우리 2차 시험의 가장 포인트는 주관식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1차처럼 우리가 단순히 답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용어들을 꺼내서 쫙 백지에다가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채점하시는 분들이 채점을 할 때에는 1차는 그냥 번호만 맞으면 되죠. 근데 2차는 답안을 하나씩 읽어보고 점수를 매길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점수를 매길 거냐? 뭐 1점, 뭐 2점 어떻게 갈 거냐? 그쵸? 결국에는 뭐겠어요? 키워드다, 결국에는.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 용어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차 시험 상법보험편의 내용을 예로 들면 뭐 문제가 보험계약의 관계자들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바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였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자. 즉 이 용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점수를 매겨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안 쓰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해서 쓸데없는 내용만 한 페이지를 채운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점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키워드를 머릿속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바로바로 출력을 해서 답안에 작성할 거냐,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손평사 2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여기서 난이도가 있다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응용을 하고 뭐 써야 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논술 같은 거 있죠. 케이스를 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러한 문제들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술과 계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단순하게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에서 간단하게 쓰는 것과 그 다음에 계산 문제였죠. 우리가 어려워하는 점은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이 시험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OT에서 말씀드렸죠.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약술도 마찬가지고 너무 조금 방대하다. 그리고 아직 체계가 조금 잡혀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험생 분들께서 조금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되시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포인트만 잡아서 머릿속에 컴퓨터 폴더 정리하듯이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에센셜 하는 강의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되겠고요. 기본 이론 강의. 그다음에 이제 드릴 과정이 문풀. 우리 문제풀이 문풀하는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더 파이널, 이 과정이 한마디로 우리 늘 말하는 핵심 요약 과정이 되겠습니다. 핵심 요약 과정.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키워드들 체계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계산에 필요한 공식들 포인트만 잡아서 조금 체계를 가지고 외울 거예요. 안 외워도 될 것들은 과감하게 조금 패스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드릴
문제풀이죠. 문제풀이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엇을 훈련할 거냐? 우리가 이것들을 머릿속에 넣었죠. 키워드와 공식을. 결국에는 문제를 푼다는 것은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배운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거냐라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술이기 때문에 글쓰기 훈련에 집중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 다시 한번 꺼내서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아서 딱 쓰면 되겠다라는 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부분을 가지고 계산 훈련 할 겁니다. 계산 훈련.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OT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100% 기출 중심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런 이유들에서는 다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자주 나오는 파트, 자주 나오는 문제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 위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훈련을 조금 해 나갈 거예요. 되시겠죠? 그렇게 가져가시고 파이널 핵심 요약에서는 이것 했던 것들을 이제 합체해서 요약을 하고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1강의 내용은 뭐냐? 보험과 위험 무엇이 문제인가? 자, 이 파트가 왜 나왔냐? 보험과 위험 파트가 자, 제가 OT에서도 그랬고 1차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우리 손평사 시험은 저 손해사정사 시험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이제 결과 중에 하나로 금년에 새롭게 추가된 파트가 바로 이 보험과 위험이라는 파트입니다. 보험과 위험이라는 파트. 그래서 결국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험과 위험 파트에서는 무엇을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도록 할게요. 이 1강은 우리 이제 시대에도 유튜브에 올라가죠. 그래서 샘플로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교재 없이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를 해 주시면 더 좋고 사실은 이제 강의를 정식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필기를 하셔야 되고 자 어찌됐든 보험과 위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1차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이 표현을 아실 거예요.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위험이 있어야만 보험이 존재합니다. 위험이 있어야 보험이 존재한다. 보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위험이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씨가 있습니다. A씨가 55세예요.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 암에 진단될 확률이 50%다라고 하겠습니다. 55세에 암이 진단이 될 확률이 50%다. 자, 그러면 암이 진단이 됐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예상 손해액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상 손해액. A가 암에 걸렸을 때 A에게 발생되는 경제적인 손해액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치료비로 1억이 나간다. 치료비로. 자, 그리고 휴업 손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암에 걸리면 입원을 해야 되죠. 그럼 입원을 한 만큼 일을 못 하죠. 휴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손해. 1억이라고 할게요. 즉 예상 손해가 2억입니다. 예상 손해가. 자, 그러면 자, A는
지금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55세고 암에 걸릴 확률이 50%예요. 그리고 발생되는 손해액이 2억입니다. 예상되는 손해액이. 그러면 이거 A는 암에 걸릴 확률이 50%고 그렇게 되면 50%의 확률로 2억의 손해가 발생할 거야. 그럼 A는 어때요? 그쵸? 살면서 이 위험을 떠안고 사는 거죠. A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즉 50%의 확률로 2억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 이제 리스크라고 하죠. 이 리스크라는 표현도 실제적으로 공부하실 때 많이 나오니까 이 표현도 익숙하게 해주세요. 위험이 있습니다. 50%의 확률로 2억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 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위험이라는 것이요. 암에 걸린 것을 의미를 해요? 걸려 있어요? 아니죠. 아직 암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암이 걸렸어요. 그럼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1차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미 암에 걸렸는데 암 보험이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이 걸려버리면 보험과는 이제 얘기가 끝입니다. 우리가 보험에서 얘기하는 위험은 아직 암에 걸린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위험을 이러한 확률로 떠안고 사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험을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2억이 발생할 확률이 손해 2억이 발생할 확률이 50%예요. 그럼 사실 50% 반반인데 어찌됐든 확률이죠. 확정이 아니라 반드시 걸린다가 아니라 50%의 확률이니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살면서. 이것이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 즉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저 전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 첫 번째 포인트는 위험은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을 의미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또 하나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거를 제가 옆에다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림 도식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A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50%의 확률로 2억의 손해가 날 확률이 있단 말이지. 난 이걸 대비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했어요. 자, 이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1차 다 배우셨죠? 보험 사고란 뭐예요? 이 상태에서 자, A가 가입한 보험이 암보험입니다. 암 진단했을 때 진단한 거, 뭐 치료비 이런 걸 주는 보험이에요. 그러면 보험 사고란 뭐예요?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험 사고는 자동차 사고였고 건물 화재 보험에서의 보험 사고는 건물 화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험 사고는 암에 진단이 되고 치료를 받은 거죠. 이게 보험 사고죠. 그렇죠? 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A는 2억의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A에게 보험금으로 2억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대신에 A는 평소에 보험료라는 것을 내게 되죠. 이걸 좀 지울까요? 지우겠습니다. 잠깐. 보험료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월 5만 원을 안보험료로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실까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개념만 더 가져갈게요. 한 가지 개념만. 이거를 제가 조금만 더 쉽게 그려보면, 자, 보세요. A에게는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위험이에요? 50%의 확률로 2억의 손해가 발생될 위험을 A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을 통해서 A가 보험료라는 것을 지급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2억을. 그렇죠? 보험료는 뭐 월 5만 원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의미는 뭐예요? A는 2억의 위험을 50%의 확률로 2억의 위험을 갖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A는 앞으로 얼마든지 사실은 암에 걸려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보존을 받고 있는 거죠. 보험료를 대가로 하면서. 이것이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A는 월 5만 원씩 보험자에게 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시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자에게 줘버렸어.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뭔데? 50%의 확률로 2억이 발생되는 위험이야. 그것을 보험자 네가 책임져 라고 준 겁니다. 대신에 내가 월 보험료 5만 원씩 줄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떤 책임이 생겨요? 50%의 확률로 2억의 위험을 떠안고 있을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2억을 주는 거죠. 되시겠죠? 이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뭐냐? 첫 번째 개념이 위험이라는 것은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을 의미를 하고, 두 번째 개념은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을,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 되시겠죠? 자, 그럼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정리했던 것이 자, 위험이라는 것은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먼저 전제로 뒀던 것이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고 했어요. 즉,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뭐냐면, 그렇다면 어떤 위험이든지 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을까? 상법 보험편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 상법 보험편에서 배울 때 무엇을 배웠냐면 위험의 요건을 배웠습니다. 위험의 요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예를 들면 자, 전쟁에 대한 위험. 전쟁에 대한 위험. 우리가 보험회사가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험회사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라는 것을 측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지? 전쟁이 발생하면 예상 손해액이 얼마가 되지? 이것이 사실은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보험료를 산정할 만큼. 그 다음에 설령 통계를 낸다 해도 보험회사는 저스트 하나의 기업일 뿐인데 담보 여력,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쟁 위험 같은 것들은 보험에서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던 거, 암에 이미 걸렸습니다. 이미 발생한 위험이에요. 이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위험은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즉 우연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연성이 존재를 했어야 되는데 위험이라는 것이 우연성이 없으면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 네 가지를 정리를 했잖아요. 상법보험편에서. 첫 번째는 다수 동질의 위험일 것. 두 번째는 우연성을 갖고 있을 것. 우연한 위험일 것. 세 번째는 적당하고 명확하고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 그다음에 적당한 크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수 있을 만큼 적당한 크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저도 딜레마인데 뭐가 딜레마냐면 이제 1차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강의의 특징이 제가 이제 전 과목을 하면서 처음부터 1차 처음부터 2차 끝까지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그렇죠? 기승전결을 가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쭉 가기 때문에 전편의 내용을 알아야 다음 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드라마처럼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1차 때부터 강조드렸던 것이 복습하시는 거죠. 항상 매강 끝날 때마다. 그래서 1차를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가 이게 여기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라고 확 환기가 되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2차를 제 거 1차를 듣고 2차를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2차만 따로 듣기 위해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어떤 기본기에 대한 보험의 기본기잖아요. 이건 진짜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2차로 좀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매 강의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좀 고민인 측면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2차를 시작하는데 어느 선에서부터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근데 이러한 기본 개념들 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한다면 저와 같이 1차부터 같이 들어왔던 분들에 대한 또 매너가 아니죠. 그분들은 1차 때부터 열심히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기본기가 마스터된 상태에서 2차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본인의 노력 때문에 얻어진 건데 그분들의 어떤 장점을 제가 다시 약간 뺏어서 그분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1차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린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이건 좀 매너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요. 하지만 반면으로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2차를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2차 시험에 필요한 내용 있죠. 2차 시험에 필요한 내용 1차에서 배웠는데 그것이 2차 시험에도 필요해 라고 하는 개념들은 반드시 설명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지금 뭐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걱정 사실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1차 같이 쭉 들어오시는 분들도 제가 절대 흐름 끊기지 않게 제가 흐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흐름 끊기지 않게 쫙 스트레이트로 흐름 타면서 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네 가지 요건들이 있었어요. 네 가지 요건. 자, 이것이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자, 보험과 위험이라는 파트가 묶여서 나왔어요. 그러면 보험과 위험의 관계, 즉 위험이라는 것이 그냥 위험이 아니라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이 뭔데를 앞으로 시험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위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어. 그리고 위험이란 것은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이야. 어떤 위험들이 보험에서 다뤄질 수 있는데
이 요건들을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우연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보험료라는 것을 산정해서 보험이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잘 돌아가야 되는데 예상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가 야, 저 위험은 사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조차 없는데 보험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적당한 크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저 손해는. 그런 거 보험의 위험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수동질이라는 것이 뭐였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동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택시기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그 다음에 일반 회사원이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위험이 다르죠. 그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 택시기사의 보험료가 높겠어요? 우리 같은 일반 회사원의 보험료가 높겠어요? 당연히 택시기사의 보험료가 높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회사원을 같은 보험으로 묶어서 같은 보험료를 받아버리면 이거는 맞지 않죠? 그렇죠? 택시기사는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보험으로 넣어서 같은 보험료를 받아버리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일반 회사원은 10,000원만 받아도 100만 원의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가는데 택시기사는 5만 원을 받아서 500만 원의 손해가 예상이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택시기사와 일반 회사원을 같이 넣어서 택시기사도 1만 원을 받아버리면 그렇죠? 이 집단에서는 자, A란 사람을 모아서 A라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회사원이 들어가 있어요. 회사원은 1만 원의 보험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손해액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고 확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보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이 사람들에게 1만 원씩 받고 사고가 나면 1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택시 드라이버가 와서 택시 드라이버는 예상 손해액이 훨씬 크겠죠.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체 안에 묶어버려서 보험료를 1만 원으로 받아버려요. 그럼 어때요? 이 보험은 여전히 1만 원을 받고 100만 원을 주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들어왔어요. 택시기사도 똑같이 1만 원을 냈는데 사고가 나면 100이 아니라 500만 원을 가져간다. 이거는 보험회사의 수지타산, 그렇죠? 보험회사의 경영에 맞지 않죠. 그것이 동질. 그래서 보험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입자들을 묶을 때에는 회사원이면 회사원, 택시기사면 택시기사로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뭐였어요? 다수는 그렇죠. 여러 명의 위험을 모아서 단체를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야 보험이란 것을 낼 수 있죠. 그래야. 왜? 자, A가 한 명이 있어요. A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A가 100만 원의 위험을 갖고 있다면 보험회사 가입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100만 원을 주려면 사실 A도 100만 원을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보험회사 수지타산이 맞죠? 근데 이게 보험이에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는 보험료는 소액인데 받는 보험금은 고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입자가 한 명인 보험은 결국에는 자기가 1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이건 보험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A 같은 사람들을 여러 명 묶어요.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그러면 각각
10만 원씩만 내도 기금이 100만 원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10명 모두에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고 확률이 1년에 뭐 한 번 10% 정도의 확률이다. 그럼 10명 중에 1년에 한 명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상품은.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죠. 보험회사 입장에선 100만 원만 마련을 해 놓으면 이 보험이 충분히 굴러간다. 보험회사 입장에선 1인당 10만 원씩만 받아서 100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 보험이 충분히 잘 굴러간다. 즉, 네, 보험이 만들어지려면 단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미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것이 그 다음 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여기 하나 더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했던 얘기인데요. A가 암을 대비를 이제 하려고 해요. 암을 대비. 나에게 50%의 확률로 2억의 손해가 있구나. 2억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고 암을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암을 대비하려면 2억이 필요해요. 2억이.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실제적으로 암의 50% 하면 조금 너무 위험한가요? 그렇죠. 살면서 반반의 확률로 암에 걸린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위험하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요. 다시 예를 들어서 확률이 5%도 높죠, 사실. 그렇죠. 확률이 5%라고 하겠습니다. 5%고요. 2억의 손해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것이 암입니다. 암. 즉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인생 살면서 한 번 걸릴까 말까 해요. 걸릴까 말까. 그런데 한 번 손해가 발생하면 큽니다. 즉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인생에서 한 번 살다가 걸릴까 말까 합니다. 암에 걸릴까 말까 한다. 그럼 보험 입장에서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근데 그 확률이 사실 5%밖에 안 돼요. 5%밖에. 즉 사고가 발생할 확률, 사고가 발생할 횟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횟수, 빈도라고 표현합니다. 즉 암 같은 위험은 빈도가 굉장히 낮은 위험이에요. 발생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발생 확률이.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 번 발생하면 손해액이 커요. 손해액이. 그것을 우리는 손해의 심도라고 합니다. 심도가 깊다. 심도가 깊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커요. 즉 암 같은 위험은 빈도는 낮고 한 번 발생하면 심도는 커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주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경제 주체예요. 암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2억이 필요해요. 2억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2억을 자가 보유, 즉 예를 들면 저금 같은 거. 저금으로 그냥 내가 2억을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 뭐 예를 들면 30살입니다. 30살에 2억을 딱 만들었어요. 2억을 힘들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나 이거 암 대비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저금해서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가 보유라는 것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암은 살면서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죠. 심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사실 현명하게 생각하면 뭐죠? 빈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 2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 2억을 활용해서 심지어 뭐 약간 이율이 높은 예금이라도 들면 그쵸? 훨씬 더 이 2억이 발휘하는 가치가 높아지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2억이라는 위험을 자가 보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자,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 A라는 사람을 여러 명 모았습니다. 여러 명.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면 A는 보험료를 굉장히 소액을 내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보험이에요. 보험. 그쵸? 그러면 어때요? A는 예를 들면 보험료가 얼마라고 해볼까요?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보험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A는 1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 1억 9,900만 원이 되겠죠? 1억 9,900만 원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훨씬 증가하죠. 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 관점에서,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을 일단은 결합을 시킵니다. 그렇죠? 여러 명의 동질의 위험을 다수 결합을 시켜요. 결합을. 그리고 한 명이었으면 2억을 그대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내 2억이라는 비용, 이 위험이 100만 원만 내게 됩니다. 왜? 여러 명이 나눠서 내니까. 즉 위험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분산. 그래서 결합과 분산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줘요. 자, 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보험금을 준다라는 것은 뭐다? 위험을 전가시킨다라는 것이었죠. 전가. 즉 보험이라는 것은 뭐냐? 결합과 분산, 위험의 결합, 분산, 전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보험인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보험은 어떤 수단일까요? 나는 사실은 보세요. 자, 나는 이러한 위험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자가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해되시겠죠? 즉 포인트는 바로 이 위험 관리라는 겁니다. 관리.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보험과 위험 파트에서는 이 위험 관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 들어가게 돼요. 위험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은 어떠한 제도인가?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살짝 위험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 보험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위험 관리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되시겠죠? 그래서 자, 결론.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보험에서의 위험은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그 위험들이 갖춰야 될 요건들은 우리 1차에서 배웠던 이 내용이고, 한 가지 더 하면 이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위험 관리, 그 많은 위험 관리 중에 보험을 선택하게 될까?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데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롭게 올해 22년도죠. 22년도에 등장한 이 보험과 위험 파트에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모든 내용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것에서 비롯돼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장착을 하고 계셔야 이 보험과 위험 파트를 잘 무사히 마스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되실까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자, 보험에서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 결국엔 뭐가 중요하다, 무엇이 문제냐? 자, 위험은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이다. 그 다음에 위험이 갖춰야 될 요건들, 그 다음에 결국에는 보험이라는 것도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 이것들이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오셔야 되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재 조금 같이 보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